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아재TV입니다. 수지 맞은 우리 제18회 리뷰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삼촌방인 줄 착각하고 수지의 방에 들어갔던 우리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참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다 내뱉고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는 척 채우리의 말을 듣고 있던 진수지가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았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우리도 최선영의 아들이니 일이 꼬였지만 곧 우리가 친엄마인 김마리의 아들로 돌아가면 두 사람은 다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미리미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밑밥이 좋을 수밖에요. 어서 빨리 채우리와 진수지가 결혼식 하는 거 보는 게 저희가 바라는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였던 78회에서 또 그 꼴보기 싫은 진나영이 뭔가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드러났죠. 진나영은 오늘 한현성과 친정집에 방문했습니다. 한현성은 일 때문에 나중에 오기로 했고 진나영이 미리 집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문제인 두 모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 언니 소송인가 뭔가 어떻게 된대? 진나영의 물음에 장윤자는 난색을 표하며 대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난감해 죽겠다. 나보고 증인을 설해. 장윤자의 말을 들은 진나영은 자업자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어지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진수지가 진짜 최선영의 호적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채우리와 진수지가 친남매가 된다는 말이었죠. 아니 언니랑 채우리 씨 사귀고 있었잖아. 놀란 진나영이 물었고 그래 콩가루 집안 안 되려면 헤어져야지. 둘이 헤어졌대 라고 장윤자가 대답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나영의 동공이 막 흔들리며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TV 밖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진나영이 왜 저러나 싶었죠. 이미 아이까지 갖고 한현성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뭐가 불안해서 저럴까. 그런데 그 궁금증이 78회가 끝난 79회 예고편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예고편의 내용은 이랬죠. 진나영과 한현성이 진장수의 집에 온 날 씨암탉이 왔다 갔다 정겨운 가운데 진수지가 찾아왔습니다. 닭다리를 뜯던 한현성은 닭뼈가 목에 걸린 것 마냥 깜짝 놀랐죠. 그도 그럴 것이 지도 양심이 있으면 놀라는 게 맞습니다. 언니 좋다고 십몇 년을 쫓아다니다 사귀어놓고 그 동생인 진나영과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닭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겠죠. 어쨌든 진수지는 장윤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시작될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진나영도 아는 내용이니 뭐를 꾸미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고편의 그 다음 장면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진나영이 한현성에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진수지 타령할 거냐는 장면. 그때 진나영이 입고 있던 옷을 잘 보면 한현성과 친정에 갈 때 입었던 옷이고 결국 그 장면은 닭 먹다가 진수지와 마주친 직후였던 거겠죠. 집에 오자마자 진나영이 저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분명 한현성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진수지 얘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걸 넘어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미련을 보이기도 하죠. 병원에서 만난 진수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한현성의 모습. 오죽 그 눈빛이 애처로웠으면 아빠인 한진태가 결혼한 아들한테 미련 타령을 하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한진태는 진나영이 마음에 차지도 않았으니 그런 말을 서슴없이 물어보는 것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진나영이 진수지 채우리 헤어졌다는 말에 부들댄 건지 이해되시죠? 애까지 갖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도 불안해 죽는 겁니다. 늘 진수지에게 차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니 이미 한현성을 가져놓고도 불안해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나영은 또 옛날 버릇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수지 앞길 가로막기. 이번 악행은 수지가 그렇게 바라는 재판을 깽판치는 거였죠. 그래서 장윤자에게 재판에 나가 증언하지 말란 말이 예고편에 나온 거고요. 지 언니가 그렇게 긴 세월 그리던 엄마를 만났고 그래서 그 엄마의 호적에 올라 친딸이 되고 싶은 것 뿐인데 진나영은 또 고작 지 불안감 하나 때문에 그걸 깽판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왜 그럴까요? 진나영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번 악행은 응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진나영 저거 지가 지금 지 발등 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채울이랑 진수지가 계속 사귀어야지만 지가 안 불안하니까 그래서 둘이 계속 엮어 놓으려고 남매 안 만들려는 건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남매가 안 될 거라는 거. 저렇게까지 해서 채울이랑 진수지 다시 엮어 놓고 좋다고 하겠죠. 야, 이제 우리 현성씨도 미련 버리고 나만 바라볼 것이고 야, 진수지도 우리 남편 옆에 얼씬되지 않겠구나 하면서요. 지가 진수지 채울이 계속 엮어준 덕분에 결국 진수지가 한씨 집안 맏며느리 되고 병원 물려받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 채울이가 한씨 집안 장남이란 걸 알게 되면 진나영의 표정이 어떨지 엄청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발악해서 한현성 진수지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에서 매일 마주치게 됐을 때 과연 그 표정이 어떨지 말이죠.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볼 두 번째 주제. 어제는 제가 채울이가 현우인 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해 예상했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현우가 사라졌고 누가 데려간 건지 그걸 예상해볼게요. 78회에서 다시 한번 비밀의 방이 등장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한진태는 김마리가 없음을 확인했고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김마리가 비밀의 방에서 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후 한진태는 2층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잠든 김마리를 발견했죠. 제발 좀 그만하자는데 이제 전단지까지 끌어안고 자는 김마리를 보니 한진태도 한숨이 푹푹 나올 듯한데요. 이후 잠에서 깨어난 김마리는 그런 한진태의 마음을 잘 아는지 또다시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꺼내죠. 꿈속에서 우리 현우를 봤다. 엄마 하면서 달려오더라. 그리고는 다시 레고 병원 앞에 가서 30년 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집에서의 기억만 등장했는데 오늘 등장한 기억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의 기억이었죠. 한진태는 아픈 현우를 데리고 김마리 대신 병원에 갔고 소아과 앞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진태의 삐삐가 울리며 호출이 왔고 그는 위급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는데요. 그때 한진태는 어린 현우에게 여기서 꼼짝하지 말란 말만 하고 사라지죠. 솔직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다른 환자도 중요하지만 간호사에게 잠깐 지켜봐 달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애만 떨렁 내비두고 갈 수 있는 건지. 어쨌든 한진태는 이후 30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땐 이미 현우가 사라진 뒤였죠. 전 오늘은 김마리가 한진태에게 자꾸 뭐라 하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 얘기 들으면 원망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5살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를 혼자 두고 아무한테도 말도 없이 갈 수 있는지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쿠사리를 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계속 등장하는 동안 중요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것이 2개 있었죠. 바로 레고로 만든 병원과 병원차. 과거 기억 속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했는데 그건 김마리가 병원에 가는 현우에게 레고 병원에서 병원차만을 꺼내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현우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그 병원차를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레고와 병원차가 뭔가 힌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전단지에 등장하는 어린 현우의 모습이 현우를 찾는 힌트였다면 그 장난감 병원과 병원차는 현우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보여주는 힌트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장난감 병원은 실제 현우가 사라진 병원을 뜻하는 것이고 그 장난감 병원에서 꺼낸 병원차는 현우가 사라진 이유를 뜻하는 것. 즉 현우는 해들병원에서 병원차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현우는 장난감 병원차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5살 된 아이가 진짜 병원차를 보면 어떨까요? 저희 아들도 그 나이 때 자신이 좋아하던 뭔가를 보면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에서 놀던 현우가 병원 밖 병원차를 받고 그 병원차 근처에서 구경을 하다가 그 차에 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진태가 얘기했었죠.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5살 먹은 아이가 병원 안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30분 안에 어딜 가겠어요. 뒤지다 보면 금방 찾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 병원차에 타고 어디론가 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게 말이 되죠. 그리고 채울이가 했던 말, 5살 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5살이면 채울이가 실종되었을 나이와 똑같죠. 그런데 5살 때 실종된 현우에게 갑자기 위암 걸린 엄마가 생겼다? 저는 왠지 현우가 탔던 그 병원차에 위암이 걸려있던 여자가 타고 있었고 말기암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여자가 현우를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그 여자와 함께 병원차로 요양병원에 갔고 보호자가 없던 그 여자가 요양병원에서 죽게 되며 현우가 보육원에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최선영이 혼자 남겨진 현우를 보육원에 찾아다니며 챙겼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입양을 한 거죠. 과연 채우리는 어떻게 김마리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